자, 지금부터는 15장 보의 처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를 주로 강도를 이용한 설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강도 설계라는 건 뭐냐 하면 주로 응력 위주로 응력을 계산해서 허용 응력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해서 설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를 잠깐 다시 보면 재료가 이렇게 종방향과 횡방향, 종방향은 재료의 길이 방향, 그리고 횡방향은 그의 수직인 양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힘, 그리고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 그리고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힘,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 재료의 파괴 또는 변형을 일으키는 건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 이 네 가지 대표적인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중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력 변형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형량 자체를 계산식 또는 공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방향 하중과 비틀림이 종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중이 되는 것이고, 순수 힘과 전단력 있는 모멘트와 이 전단력이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응력식을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변형률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력 변형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같은 축하중이 들어왔을 때의 처짐, 비틀림이 들어왔을 때의 회전 각도, 그리고 힘을 받았을 때의 곡률 반경 역수, 곡률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유도를 했었고,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보와 기둥에서의 지금부터는 처짐을 이용한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대 허용 처짐을 제한하게 되는 형태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기둥과 보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하중을 받는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 대충 대개락 서 있고, 그리고 종방향의 압축 하중을 받는 구조물들을 기둥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우리가 16장에 가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히 종방향 쪽에 회전을 지지를 하는 구조들을 우리가 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기계 요소들을. 그리고 이 축에서는 대개 수평 하중도 같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에 들어오는 횡방향의 하중과 종방향의 회전을 지지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샤프트라고 해서 축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평으로 보통 서 있게 되고, 여기서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하중 종류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단력과 그리고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이 되는 모멘트를 주로 받고 그것을 지지하게 되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하중과 모멘트가 들어왔을 때 보가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하고 처짐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방향 하중을 받는 보의 처짐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공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보의 곡률 반경분의 1, 보의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EI분의 M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단면 보라고 보통 가정을 하면 재료가 동일하고 단면이 길이 방향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I는 같은 상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은 모멘트만 보의 길이 방향에 따라서 모멘트 값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것 됩니다. 그래서 이 곡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모멘트 값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외팔보, 오른쪽이 고정이 되어 있고 왼쪽 부분에 이런 수평 방향 전단력이 들어왔을 때 보에 걸리는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쯤 잘라서 여기를 X라고 두고 위쪽 방향의 모멘트와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는 전단력을 두면 모멘트 값은 이 모멘트와 P 곱하기 X가 합이 평행이 돼야 되니까 모멘트는 이거는 마이너스 PX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X를 이 모멘트 값에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보의 이 처짐 상태에서 변형된 상태에서 우리가 곡률 반경을 좀 계산을 해보면 가장 끝부분이 되는 하중을 받고 있는 A점에서는 X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X가 0이 되기 때문에 곡률 반경이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보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다는 형태가 될 것이고, 모멘트를 받아서 이런 형태로 모멘트를 받아서 보가 휘게 되면 이런 곡률 반경이 생기게 되겠죠. 중립면을 기준으로. 그래서 A점에서는 이 곡률 반경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직선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 전체로 보면 모멘트가 가장 큰 곳이 B점이기 때문에 B점에서는 모멘트가 가장 커서 이 곡률이 가장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보 전체로 보면. 그래서 모멘트가 커지게 되면 이 로 값은 작아져야 되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큰 평평한 데 시작해서 이렇게 살짝 휘어졌던 보가 더 많이 휘어지는 보로 로 자체가 더 작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늘어나게 되면 이 보 자체가 훨씬 더 작은 곡률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B점 부분에서는 이렇게 로 B라는 것으로 해서 X에다가 L을 넣은 값으로 해서 곡률 방향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호 자체를 위쪽, 보호 자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섰을 때 센터 부분이 면에서 위쪽의 양의 방향으로 놓이게 될 때 우리가 모멘트를 양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L을 넣었을 때 로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률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곡률의 여기 끝단에서 0부터 시작을 해서 곡률을 점점 쫓아가면 이런 처진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태를, 변형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 B, C, D로 이루어져 있는 A점은 핀으로 되어 있고 C점은 롤러로 되어 있고 C에서 D까지가 내밀어진 내민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B 지점에 하중, 그리고 D 지점에 하중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이 A 지점과 C 지점의 반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반력된 그림을 가지고 전단력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갔다가 0에서부터 올라갔다가 지나가다가 내려와서 다시 유지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유지하다가 떨어지게 되는 전단력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력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단력도에서 이 면적 부분을 계산을 해서 모멘트도를 그려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3, 요 길이가 3, 요 길이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모멘트도를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감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시 증가를 해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중이 1이 되니까 이게 1이 되고, 길이가 3이니까 이게 3이 될 것이고, 이 4가 내려왔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고, 3은 9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m에 이 하중이 2가 되니까 6이 되어서 3으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6까지 9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6만큼 올라가는 선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크기로 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크고 여기가 양의 값으로는 가장 큽니다. 이게 양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보가 이렇게 휜다는 뜻이고, 음의 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E까지는 우리가 곡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볼록한 형태, 위로 오목한 형태의 곡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점에서는 모멘트가 0이 되니까 이 점에서는 직선을 띠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부분이 되니까 곡률이 다시 음으로 바뀌어서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모멘트도의 변화를 보면 보의 이러한 처짐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곡률에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각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런 처짐 값들을 쭉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짐 값을 계산하는 것은 모양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수식으로 전체적으로 유도를 다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의 탄성 곡선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 미분이 들어가 있는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식에서 이 부분을 보의 길이에 대한 y에 대한 기울기값, 결국은 이제 보의 방향으로 보면 이쪽이 y가 되고 보의 길이 방향이 되니까 이 미분값은 여기 사이의 각으로 나타내는 세타, 결국은 이제 탄젠트 세타긴 한데, 세타가 탄성보에서는 세타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결국 탄젠트 세타가 되고, 이 값 역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1에 비해서 작고, 그리고 특히 또 제곱이 됐기 때문에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0으로 지우고 다음과 같은 보의 곡률과 보의 길이 방향에 따른 처짐에 대한 2차의 미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유도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보를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 보에서 보의 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B점이 B'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좀 과도하게 좀 크게 그려놓은 형태가 되겠는데, A에서 B'을 따라서 이렇게 보가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일부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점 M과 N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 M과 M점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곡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 곡률 중심점과 거리가 로라고 곡률 반경을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MN 부분을 M에서부터 N까지의 X의 변이를 dx, Y의 변이를 dy로 잡으면 요 사이에 걸리는 요 각도가 우리가 세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타 값은 처음에 여기 이 Y축과 여기 있는 이 Y축과 X축으로 봤을 때 Y축과 수직이었던 면이 M점에서도 곡률의 중심하고 접선 방향하고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 각도가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 M점에서 탄젠트면으로 이렇게 탄젠트면으로 접선을 건 극과 이 수평 방향의 지시선과의 각도가 세타가 되고, 이 부분 각이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점하고 N점 사이의 이 삼각형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dx, 이 부분을 dy로 잡으면 이 사이에 있는 요 사이각이 세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의 선을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이 xy 직교 좌표가 아니고 보의 길이 방향으로 따르는 좌표를 s라고 하면 요 사이 부분이 ds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M에서 N점까지를 d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M에서의 접선을 선과 N점에서의 접선을 그어 놓으면 N점의 기준으로 보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수평 방향의 지시선을 이 점 위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M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시선을 만들어 놓으면 이 각과 이 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두 개 평행하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각은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 각이 지금 d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각을 델타 세타라고 하면 이 수직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수직인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 각이 d 세타가 되면 이 위에 있는 이 사이 각이 d 세타가 됩니다. 그것은 이거에 직각이 있던 것이 여기서 직각으로 바뀌는데, 이 두 개의 사이에서의 변화각이 d세타가 되니까 똑같이 여기 부분에 돌아가는 것도 d세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과 N점에서의 이 곡률 중심, 보에 휘어진 곡률 중심점까지의 사이각이 d세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또는 이 곡면을 따라서 원의 일부, 원의 조각의 일부이기 때문에 ds는 로 d세타라고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호의 길이는 r 세타이기 때문에 로 d세타가 돼서 다음과 같은 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dx분의 dy, dx분의 dy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이 mn분의 dx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이 d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미소 변형에서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 m에서 n까지의 직선 길이와 거의 동일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mn분의 dx, 즉 ds분의 dx라고 우리가 또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서 ds를 세타를 s로 미분한 각, 결과적으로는 이 보에서 보의 기울기가 되는 세타를 보의 길이 방향으로 미분한 값이 로분의 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탄젠트 세타를 만약에 s로 미분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길이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것은 세타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s를 이렇게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세타로 미분을 하고, 다시 세타분 세타로 미분하고 세타를 s로 미분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세크의 세타의 제곱이 되고, 세크 제곱 세타가 되고, 뒤쪽 부분은 그대로 붙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식을, 여기 있는 이 탄젠트 세타를 여기 나와 있는 dx분의 dy를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여기 부분은 지금 x에 대한 항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x로 미분을 하고 x를 다시 s로 미분하는 체인 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남고, 뒤쪽 dx를 s로 미분한 것은 여기서 보면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식을 같다라고 놓으면 다음과 같이 놓을 수가 있고, 이 세크의 제곱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이니까, 세크가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이 값을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ds는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에 dx제곱에 d제곱 y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얻고, 그리고 이 식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ds분의 dx인데, 이 ds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이 선하고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은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의 합의 루트가 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dx를 위아래로 모두 다 나눠주면, 나누기 dx를 하고 이 전체도 나누기 dx를 해주면 위쪽은 1이 되고, 아래쪽 부분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되니까 이 부분은 1이 되고, 뒤쪽 부분은 dx분의 dy 전체의 제곱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에다 대입을 하면 위쪽 이 항은 이렇게 분자로 남고, 분모 부분은 전체 이 루트로 되어 있는 거에 바로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루트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2분의 3승으로 바뀌게 되고 위쪽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여기서 보면 이 부분에 보의 탄성 곡선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서 이 항을 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의 탄성 변형에서는 이 기울기는 매우 작고, 그리고 특히 제곱을 한 경우에는 1에 비해서 무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항을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분의 1이 dx제곱분의 d제곱 y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다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듯이 이 식에서 공률분의 1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dx제곱분의 dy의 제곱이 로분의 1이 2i분의 m이기 때문에 다음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i라고 되어 있는, 곱해져 있는 이 항 자체는 우리가 보통 휨 강성이라고 해서 flexural rigidity라고 부르는 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등단면보, 단면이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보 같은 경우에는 i 값은 다 동일하게 되고, 하나의 재료를 쓴다라고 하면 2도 역시 상수이기 때문에 2i 전체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게 되면 이 식은 미분 방정식이긴 하지만 다 x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쪽을 적분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i가 지금 상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겨놓고 나서 이 식을 적분을 하면 모멘트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하고 그리고 적분상수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의 처짐을 다시 구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 식을 가지고 와서 dx분의 dy가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탄젠트 세타지만 거의 작기 때문에 이 세타로 잡게 되고, 여기서 부호 자체를 따질 때는 보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처짐 값이 양이 되고, 보가 이쪽 기준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이 세타를 플러스 값으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가 이런 식으로 쳐지게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는 세타를 우리가 마이너스 값으로 쓰게 될 거고, 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진 경우는 우리가 y 값을 음의 값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타를 집어넣게 되면 다음 같은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세타를 역시 다시 적분을 하면 x로 적분을 하면 y가 될 것이고, 이 모멘트로 적분한 식을 한 번 더 적분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한 적분상수 C2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에서 모멘트 식을 우리가 전단력도 모멘트에서 그렸던 이 모멘트를 보의 길이 방향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것을 두 번 적분했을 때 보의 처짐과 관련된 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탄성곡선식을 이용을 해서 다음 같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B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A점에 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자유물체도로 그려보면 A 중간에 C점을 자르고 그래서 아래쪽 V, 위쪽 모멘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멘트를 구하면 모멘트하고 PX가 곱한 게 합이 같아야 되니까 모멘트는 마이너스 px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내용을 보면 2i의 d제곱 y dx의 제곱이 모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모멘트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px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한번 수행을 하면 dy의 dx가 되고, 이것을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p의 2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c1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다시 적분을 하면 y가 될 거고, 그래서 적분하면 제곱이니까 세제곱 3승이 밑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6의 x의 세제곱 더하기 c1의 x 더하기 c2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보에서 x가 여기에서부터 진행이 되니까 이 전체로 보면 x가 L인 지점에서는 잡혀 있으니까 처짐도 0이고 기울기 값도 0이 됩니다. 그래서 y의 한번 미분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경계 조건으로 해서 이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L일 때 y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 L을 넣고 0을 만들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p의 l의 세제곱 더하기 c1의 l 더하기 c2가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l일 때 y 프라임 즉 세타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p의 2가 되고 l의 제곱 더하기 c1이 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식에서 c1은 2분의 p l의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지금 보면 C2는 6분의 PL의 세제곱 마이너스 C1 곱하기 L이니까 P 나누기 2의 L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풀면 마이너스 3분의 PL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이 두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EI의 y 값은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px의 세제곱 더하기 p 나누기 2의 l의 제곱의 x 마이너스 3분의 pl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y를 쓰는데 밑에 보면 여기 6, 2, 3이니까 6을 앞으로 꺼내고 ei를 붙이고 위에다가 p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6과 p가 빠지니까 여기는 더하기 6이니까 3이 붙겠죠. 3l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l의 세제곱 이렇게 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식이 다음과 같은 처짐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처짐을 그려놓은 처짐에 대한 곡선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구하는 것은 탄성 곡선식을 구한 게 될 것이고 A점에서의 처짐과 처짐각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 식에다가 x는 0을 넣어주면 A점에서의 처짐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y는 0을 넣어주면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3 2i분의 pl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A점에서는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되고 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처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 같은 경우에는 처짐각은 세타는 dy 나누기 dx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구한 이 식에서 C1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x의 제곱 C1이 지금 2분의 pl이니까 더하기 2분의 pl의 제곱이고 A점은 x가 0일 때를 넣으면 되니까 이 값은 여기가 이 앞에 얘가 붙어야 되겠네요. 2pl의 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세타 a라고 하는 점은 여기 있는 ei가 넘어가면 되니까 2ei분의 pl의 제곱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x 형태로 많이 쓰지만 이 값을 우리가 여기가 길이의 세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l까지도 꺼낼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래서 p가 붙고 앞에까지 다 x를 다 뽑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l의 세제곱을 뽑아주고 그리고 6ei로 붙여주면 x의 나누기 l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이게 세제곱이니까 2개 없어지고 하나만 남으니까 x분의 l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눠주면 이 부분은 이제 x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1분의 x가 되니까 이 값을 보통 t로 치환을 하거나 하면 여기서 보면 이 값이 보호가 0에서부터 l까지니까 t는 0에서부터 1까지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이 함수의 식으로 ft의 식으로 나타나지고 이 부분은 앞에 개수처럼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1번을 풀었고 다음은 이런 15-2번 조금 전에 웹8보였고 지금은 단순 지지된 등단면보가 단위 길이당 W의 분포하중을 받고 있다. 등분포하중을 받고 있을 때 탄성 곡선식과 보의 최대 처짐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중간에 우리가 이 부분은 여기서 반력 부분은 WL 나누기 2가 될 거고 여기도 WL 나누기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단력도와 모멘트도를 그려보면 전단력도는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위로 올라가서 시작하면서 분포하주니까 쭉 내려와서 다시 2분의 1만큼 올라가서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지나게 되겠지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단력도가 이렇게 되고 모멘트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모멘트의 식이 될 거고 이 식을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식 자체로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물체도에서 식을 구해보면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처럼 D라고 두면 아래쪽 V, 위쪽 M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RA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V가 있고 M이 있는 채로 여기까지 길이는 X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길이로 우리가 X로 잡을 거니까
그래서 위 길이 x만큼이 걸려있는 분포 하중은 크기가 wx가 될 거고, 이 떨어진 면은 2분의 x만큼 떨어져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멘트의 평형식을 쓰면 우리가 여기 있는 D점 기준으로 모멘트를 지금 평형식을 쓰게 되면 M은 그대로 붙고, 그 다음에 V는 D점을 통과하니까 없어지고, 이 WX는 모멘트와 같은 쪽이니까 더하기 WX 곱하기 위치가 2분의 X가 될 거니까 같은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RA가 X만큼 떨어져서 모멘트를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니까 2분의 1 WL 곱하기 X가 합이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멘트는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W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WL의 X, 이게 모멘트에 대한 X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그려놓은 그림이 이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식을 유도를 해보면, 다시 이 i의 y를 두 번 미분한 거, 지금 다 변수가 x밖에 없으니까 두 번 미분한 것이 모멘트가 될 건데, 이 모멘트는 마이너스 w분의 2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wl의 x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적분하면 한 번 미분한 게 될 거고, 제곱이니까 위에 3승이 되고 밑에 3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6분의 w의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었으니까 2가 내려오면 되니까 4분의 1의 WL의 X의 제곱 더하기 C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i의 y를 구하면 다시 적분하면 되니까 3이니까 4가 곱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24분의 WX의 4제곱 더하기 2니까 3이 내려와야 되겠죠. 32분의 1 WL의 X의 세제곱 더하기 C1X 더하기 C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보에서 지금 경계 조건을 찾아보면 A점은 핀이기 때문에 회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눌렀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러니까 A점은 잡혀 있으니까 Y 값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점은 역시 잡혀 있으니까 Y 값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조건은 X가 0일 때 Y가 0인 것 하나, 그 다음에 X가 L일 때 Y가 0인 것 하나,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조건을.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넣으면 여기다 0을 넣어주면 되니까 0, 0, 0이 들어가니까 C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고, X가 L일 때 넣어주면 마이너스 24분의 WL의 4제곱 더하기 12분의 1의 WL의 4제곱 더하기 C1의 L,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 L은 하나씩 다 지우면 되니까 3승이 되고, C1은 24고 10이니까 마이너스 24분의 플러스 24분의 WL의 세제곱이 될 거고, 넘겨주면 24분의 WL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식은 2y의 y는 여기다 이 값을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4분의 WX의 4제곱 더하기 12분의 1의 WL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분의 WL의 세제곱의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Y를 쓰면 2i가 내려가고 24로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 W가 다 있으니까 W가 붙을 거고, 마이너스까지 같이 뺀다고 하면 이렇게 붙고 X의 4제곱 마이너스의 2배의 LX의 세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의 W 넣고 L의 세제곱의 X 이렇게 붙을 겁니다. 여기는 이 식으로 보면 여기 마이너스를 우리가 뽑아서 쓴 게 될 거니까 들어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떤 식과 똑같은 값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탄성 곡선식을 구하라고 한 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보의 최대 처짐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모양을 보면 보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 서로 지금 대칭이 될 거니까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처짐이 작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y의 맥시멈 값은, 처짐의 최대 값은 결국 뭐냐면
x가 2분의 l일 때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w에 24 2i가 되고 2분의 l의 4제곱 마이너스 2l 곱하기 2분의 l의 세제곱 더하기 l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해보면 이 값은 계산기를 써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중에서 지금 이 모양들 중에서 보면 어떤 요즘 계산기들은 분수가 바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 요 키패드가 분수로 계산을 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마이너스에 앞에 1분의 24니까 1 나누기 24라고 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24분의 1이 되고 곱하기 괄호 열고 여기는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1의 2의 4제곱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괄호를 열고 해도 되고요.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2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면 분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가 분자가 마이너스 5가 되고 분모가 384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384 2i에 w가 붙고 l의 4제곱이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해서 384 2i분의 5wl의 4제곱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쳐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그냥 쓰지 말고 이렇게 분수 계산식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단순 계산이니까 좀 더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y값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y를 미분한 값, 결국 이 값 세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 값은 여기서 보면 이 식으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w의 x의 세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wl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c1은 마이너스 24분의 wl의 세제곱 이게 0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하니까 l 세제곱을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서 우리가 t를 x분의 l이라고 쓰면 이 식을 정리하면 w까지 다 나눠서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6분의 t의 세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t의 제곱 빼기 24분의 1의 여기는 1이 되겠죠. l로 나눴으니까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24를 곱해서 풀면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이 식에서 이 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t를 2분의 1을 넣게 주면 4 곱하기 8분의 1 마이너스 6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하면 이게 2분의 1이고 2분의 3이니까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t가 2분의 1인 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대는 2분의 l이 되는 지점이고 이 식에다가 똑같이 대입을 하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수식만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경우가 될 거고요. 지금 이쪽으로 푼 2분의 1을 넣게 된 부분은 우리가 보의 형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 문제이기 때문에 보의 형태를 알고 있어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15.3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지난 방식으로 적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졌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후에는 직접 적분을 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특이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보면 A, B의 단순 지지본데 이렇게
D점에 P라는 집중하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값은 4분의 1 되는 지점과 4분의 3이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전단력도와 모멘트도를 그려보면 전단력도가 지금 4분의 3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4분의 3 P가 걸리게 될 거고, 이쪽 부분은 4분의 P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단력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여기서부터 이 전단력도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4분의 3P가 되는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하중 P 때문에 떨어져서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P가 될 거고, 이게 쭉 가서 올라가서 다시 0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전단력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단력도가 이렇게 되면 모멘트도는 역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일자니까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모멘트도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모멘트는 여기까지가 4분의 L이고 크기가 4분의 3P니까 이게 16분의 3PL만큼 걸리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이 함수와 이 함수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함수로 조합된 형태가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이렇게 해서 힘을 준 것 같은 경우에는 전단력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모멘트도가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멘트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식이 모멘트에 대한 함수를 구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식이 하나로만 나오니까 이 하나만 적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단순보 같은 경우에도 분포하중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분포하중이 들어왔으니까 전단력도를 그려보면 올라가서 직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모멘트도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이런 모멘트에 대한 함수 자체가 식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런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보면 이 왼쪽 이 하중이 주어져 있는 4분의 L보다 작은 구간과 4분의 L보다 큰 구간에서 두 개의 모멘트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M1이 되고 M2의 X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모두 나누어서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면 A에서 D까지 부분, 즉 X가 4분의 1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여기서 잘라서 이런 형태의 4분의 3P가 걸리고 V1과 M1이 걸리고, 4분의 1보다 더 큰 V로 가면 여기가 4분의 3P가 있고 여기에 P가 있고 이쪽에 V2와 M2가 되면 이 두 개와 이 모멘트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형식을 지금 다음같이 해서 이 A에서 D 구간에서 보면 여기서 모멘트 평형식을 쓰면 M1하고 4분의 3P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반대쪽이니까 양이 될 거고, M1은 4분의 3PX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게, 두 번 미분하고 이하를 곱해준 게 모멘트가 되니까 이 값이 들어오고, 이것을 적분을 한번 해주면 세타1이 돼서 이걸 적분을 하면 X니까 위에 1승이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돼서 8분의 3PX의 제곱 더하기 C1 붙고,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적분하면 여기가 2가 있으니까 3이 올라가서 8분의 1의 PX의 세제곱 더하기 C1의 X 더하기 적분상수 C2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D에서 B까지 X가 4분의 1보다 더 큰 구간을 보면 이 모멘트들을 보면 이 모멘트하고 이 P 곱하기 이 전체 X에다가 여기 4분의 1이니까 X-4분의 1 곱한 부분, P 곱하기 4분의 1 X 곱한 부분하고 4분의 3P가 X만큼 곱해진 부분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모멘트 평형식을 쓰면 M2를 다음같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요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PX,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곱해져서 양이 돼서 4분의 1 PL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번 그래서 세타2를 적분하면 위에서 위에가 1이 되니까 제곱이 되고 밑에 2가 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px의 제곱, 여기는 x가 붙게 될 거고 뒤에 적분상수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요 식을 다시 적분하면은 변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제곱이니까 3승에서 24가 붙고
1이니까 제곱이 되고 밑에 2가 곱해져서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C3에는 X가 붙고 C4는 이제 적분상수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식에서 우리가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이 적분상수들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 조건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 조건을 보면 보가 지금 단순 지지보가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 문제와 같이 x가 0인 데서의 y1은 0, x가 l인 부분에서 y2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쓰면 이것이 지금 양쪽에서 지금 세타각과 y 값을 1, 2로 조금 전에 구한 식을 다시 가지고 온 거고, x가 0일 때 y 0을 잡으면 여기에서 x 대 0을 넣으면 c2가 0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x가 l일 때 y1, x가 l일 때 y2가 0이 되니까 여기서 l을 넣고 나서 0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4분의 1하고 8분의 1이 합쳐져서 12분의 1이 되었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C3와 C4가 겹쳐져 있는,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 이 D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D점에서 적분상수가 C1, C2, C3, C4였으니까 4개를 찾아야 되는데 2개가 있었으니까 나머지 2개는 뭐냐면 D점에서 이 2개 왼쪽 편에서 들어오는 각과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각이 동일해야 됩니다. 물체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가 같고 이 점에서 변이가 이쪽 편에서의 본 변이와 이쪽 편에서 본 변이 y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4분의 1일 때 세타1과 세타2가 같고 x가 4분의 1일 때 y1과 y2가 같다는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쓰면 여기 이 세타1하고 세타2에다가 지금 4분의 1씩 넣어서 여기는 128분의 3이 나오고, 여기 지금 4분의 L에 지금 제곱이 들어가니까 이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보면 이 값이 4분의 L에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서 4분의 L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이렇게 잠깐 해보면, 다시 보면 뒤쪽 이 부분이니까 마이너스에 이제 분수로 만들어서 앞쪽에는 괄호 열고 분자 쪽에는 1 곱하기 여기도 1이 되니까 그냥 1이 되고, 분모에는 괄호 열고 8 곱하기 지금 보면 4의 제곱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4분의 1, 4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 7분의 128이 나옵니다. 그래서 128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y 값이 같다는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 이 처짐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식과 이 식에다가 지금 4분의 L의 세제곱, 여기는 4분의 L의 제곱, 여기는 4분의 L, 여기도 4분의 L의 세제곱, 여기다 4분의 L을 넣어주고 정리를 하면 다음같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계산기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값이니까 지금 분자와 분모로 나누어서 마이너스의 1의 분모에는 괄호 열고 24 곱하기 4의 세제곱이 들어갈 거고,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1의 분모에는 8 곱하기 4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뒤쪽 마지막에 C3 부분은 그대로 붙어 있는 거니까 이 값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1536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1536분의 11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편 계산한 거는 이 값이 될 거고, 그래서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식이 C1, C3, 여기 C1, C3, C4가 있고 여기 C4와 C3가 되어 있는 식이 있으니까 이 세 식을 연립을 해서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C1과 C3 그리고 C4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2는 처음에 구한 이 값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보면 식들이 굉장히 복잡한 채로 어쨌든 이렇게 풀게 되는 이유 자체는 지금 처음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모멘트를 적분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모멘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구간 내에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으면 그 전체를 적분하면 되겠지만, 지금 보면 구간별로 나누어져서 두 개의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각각 구간을 나누어서 적분을 해야 되고, 적분상수가 이 두 만나는 점에서 조건이 세타와 y가 같다는 조건 두 개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런 하중이 또다시 들어오게 되면 구간을 하나, 둘, 세 개를 나눠야 되고, 그러면 3개에서 적분상수가 2개씩 나오니까 총 6개의 적분상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미지수는 경계 조건은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세타와 y가 같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또 세타가 y가 같다는 것을 가지고 가면 식을 6개를 가지고 적분상수 6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탄성곡선식으로부터 다음 같은 묘방형식을 얻었고, 이걸로부터 우리가 처짐까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전단력도와 모멘트도를 구하던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길이 방향의 모멘트의 변화량이 전단력이 되는 거고, 즉 전단력이 있으면 길이 방향으로 모멘트의 변화량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포 하중이 있으면 길이 방향의 전단력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했었습니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2i분의 1에 길이 방향의 모멘트의 변화량이 들어가게 되고, 이 값이 전단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처짐량을 길이 방향에 대해서 4번 미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분포 하중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다음과 같은 식들 4개 이 값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가장 밑에 식을 가장 위쪽에다가 가져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i에 4번 미분한 것이 분포하중이 되고 마이너스의 분포하중이 되죠. 우리가 유도할 때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리고 이 식을 한번 적분하게 되면 우리가 전단력이 되는 거였고, 이 전단력을 다시 적분하면 모멘트가 되고, 이 모멘트를 다시 적분하면 처짐 각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적분하면 처짐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포 하중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분포 하중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적분을 하게 되면 4번의 적분을 하게 되면 처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적분상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적분상수를 조건에서부터 구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전단력에 대한 조건이나 모멘트에 대한 조건을 포함을 해서 이런 적분상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단면보 AB가 단위 길이당 등분포 하중을 받는다라는 거였죠. 지난번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한 다음에 이 식에서 모멘트를 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분포 하중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처짐을 4번 미분한 식이 분포 하중이라는 조건을 두고 여기에서 4번 적분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WX 같은 경우에는 결국 뒤에 붙는 것이 X가 한 번 붙고, 이게 또다시 적분했을 때 제곱이 될 거고, 또다시 적분하면 3번이 되고 3승이 되고, 또다시 적분하면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W에 대한 X의 4제곱항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밑에 붙는 이 값은 보면 1일 때 1, 여기에서 제곱이 될 때 2, 3승이 될 때 3, 4승이 될 때 4 해서 이게 모두가 다 곱해진 값으로 해서 24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서 붙는 값들은 전부 다 적분상수가 되는데, 적분상수를 구할 때는 경계 조건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 포에서는 경계 조건이 지금 A점과 B점이 핀과 롤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가 0일 때 Y가 0이라는 것, X가 L일 때 Y가 0이라는 것, 두 가지는 지난번에 그대로 모멘트를 구한 다음에 했을 때도 사용을 했던 경계 조건입니다.
추가적으로 경계 조건을 보면 이쪽 끝단이 지금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이 하나를 구할 수 있고, 이 B점 역시 롤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세타각을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x가 L일 때 모멘트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전단력도를 그려보면 당연히 이 끝쪽에서 올라가고 위쪽에서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분포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모멘트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고 이 값이 0이 된다는 게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적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 이때 최대값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지만 이 전체로 봐서 보의 처짐 형태로 봐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2분의 L이 되는 지점이 될 거고, 여기 2분의 1 넣으면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예제에서는 모멘트를 구하고 나서 두 번 적분을 했는데, 이렇게 분포화중만 걸려 있을 때는 분포화중부터 시작을 해서 4번 적분을 하고 그거에 따라 4개의 경계 조건을 넣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5.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강제 우리가 뒤에 내민보가 있고 집중과정 P를 받고 있을 때 보의 AB 부분에서 탄성 곡선식을 유도하고 최대 처짐과 을 구하라. 그리고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최대 처짐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일단 RA와 RB를 구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RA와 RB를 여기를 누르게 되면 B점에서는 위로 받쳐 올리게 될 거고, A점에서는 다시 끌어내려야지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여기 B점에다가 잡으면 이 C점으로 돌아가는 모멘트하고 A점에서 돌아가는 모멘트가 평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A에서는 위쪽으로 발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A점에서 아래쪽으로만 발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두 개가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내려와야 되고, 세 지점에서 집중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가운데하고 양쪽 두 개는 방향이 반대가 되고, 양쪽 두 개는 같은 방향이 돼야지만 평형을 항상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는 아래쪽이고 RB는 위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B점에서의 모멘트의 평형식을 이용을 해보면, B점에서 보면 A 곱하기 P가 L 곱하기 RA가 될 거고, 따라서 RA는 L분의 A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L분의 A의 P가 되고, 여기서 RB는 당연히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되니까 1 더하기 A 나누기 L의 P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AB 구간만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BC 구간까지 하게 되면 B 부분에서 하중이 걸려 있으니까 이쪽 두 개를 구해서 다시 B점에서의 세타와 Y 값이 똑같다는 조건을 또 다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A에서부터 P까지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 구간만 구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자르면 되겠죠. 잘라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아래쪽으로 L 나누기 A분의 P가 있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X, 아래쪽 V, 위쪽 모멘트 M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멘트 평형식을 보면 M, 반시계 방향, 이것도 같은 쪽이니까 더하기 A분의 LP가 지금 0이 되겠죠. 여기다 X 곱해야 되죠. 그러면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L분의 A의 PX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X가 0에서부터 L까지 사이에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L 이후가 되면 여기를 다시 잘라야 되니까 그때는 RB도 역시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탄성 곡선식에서 보면 Y를 두 번 미분한 게
LP의 X가 되니까, 따라서 한 번 미분한 거는 2L분의 A의 P의 X의 제곱 더하기 C1, 그리고 한 번 또다시 적분하면 2니까 3이 붙어서 AP의 X의 세제곱 더하기 C1의 X 더하기 C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우리가 경계 조건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X가 0일 때, 즉 X가 0일 때 이 Y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이 식에서 0, 0 넣으면 이렇게 되면 C2가 0이 됩니다. 그래서 C2가 0이 되고, 또 하나는 B점에서 역시 처짐이 0이겠죠. 그래서 X가 L일 때 Y가 0이 되니까 이때 식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에 L의 세제곱이 들어가니까 A의 P의 L 제곱 밑에 나눠지고 더하기 C1의 L이 지금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C1은 넘어가면 6분의 A의 P L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식이 여기 있는 C1 값이 지금 A 6분의 A P L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탄성 곡선식을 지금 이대로 보면 유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처짐을 구하시오. 최대 처짐은 지금 보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때 세타 값이 0이 될 때, 최대일 때는 올라가다가 곡선으로 보면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니까 가장 최대 처짐은 지금 제일 높은 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 Y 맥시멈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값이 지금 세타가 되니까 이 값이 0이 되도록, 즉 C1이 지금 6분의 A, P, L이니까 이 식이 0이 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X의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서 A, P, L 나누기 6 곱하기 앞에 있는 이 값을 역수로 만들면 되니까 L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 없어지고 지금 L 제곱 있고 A가 있고, A는 없어지고, 이 값이 세타니까 지금 X 제곱이죠. 네. 그러면 이대로 보면 3분의 L 제곱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따라서 X는 뭐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긴 할 거고 1분의 루트 3이 가장 최대 처짐을 나타내는 위치가 되겠네요. 근데 다만 X가 0부터 L까지니까 당연히 양의 값만 취해야 될 거고,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0.577L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가 최대 처짐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I 값 두 개 곱한 값을 우리가 EI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 L, 여기서 보면 L, A 값들이 다 있으니까 P 값 다 있으니까 나머지들은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1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15.3번 문제를, 연습 문제 15.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지포가 이렇게 외팔보로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서 분포화 중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경우는 당연히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서 아래쪽 V, 위쪽 M을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이 지금 남아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의 길이 자체는 이 W0일 때 L이라고 하면 지금 X일 때 얼마냐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당연히 L분의 W0의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이제 보면 이 길이가 있고 여기 X니까 요 삼각형에 대한 총 힘,
합친 힘은 이거 곱하기 이거의 2분의 1이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에 곱하기 L분의 W0의 X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삼각형이니까 도심까지에서 무게중심 위치에 놓이게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대 1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3분의 1 X만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 평형식을 쓰면 M은 있고요. 여기서 기준 되겠죠. V는 없어지고 나머지 이 하중이 모멘트를 만들면 되니까 더하기 2분의 1에 L분의 W0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 X가 지금 0이 되겠죠. 그러면 모멘트는 마이너스 6L분의 W0의 X의 세제곱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 i의 y의 두 번 미분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i의 y 프라임 한 번 미분한 값은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에 3이니까 밑에 4가 내려가서 곱해지면 되니까 24L의 W0의 X의 4제곱 더하기 C1이 붙겠죠. 그리고 이 i의 y는 이걸 다시 적분하면 되니까 밑에 5가 들어가면 120L의 W0의 X의 5제곱 더하기 C1X 더하기 C2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경계 조건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는 X가 L인 이 지점에서 Y 값도 제로가 되고 세타 값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L일 때 세타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L을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4분의 W0의 L의 세제곱 더하기 C1이 0이 됩니다. 따라서 C1은 24의 W0의 L 세제곱이 될 겁니다. 두 번째 X가 L일 때 Y 값이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 식에다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W0의 120의 L의 4제곱 여기 밑에 나눠지니까 여기 C1은 그대로 넣어주면 W0의 24의 L 세제곱에 X가 있으니까 4제곱 더하기 C2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C2는 W0의 L의 4제곱에 넘어가면 120분의 1 빼기 2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1 나누기 120 빼기 1 나누기 24 그러니까 3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2는 마이너스 30분의 W0의 L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 곡선 탄성 곡선식은 5제곱 더하기 W0의 24의 L 세제곱의 X 그리고 마이너스의 W0의 L의 4제곱의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하나로 묶어 쓴다라고 하면 역시 120으로 그냥 빼면 되니까 따라서 Y로 정리를 하면 122i가 들어가고 밑에 L까지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L이 되니까 L 포함하면 5승이고 여기는 L의 4제곱이 될 거고 5제곱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W0를 포함을 하면 마이너스 X의 5승에다가 여기는 5만큼 더해지네요. 그래서 더하기 5L의 4제곱의 X 마이너스의 4L의 5승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을 거고 만약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뺀다고 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대로 지워서 마이너스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탄성 곡선식을 지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끝단에서의 이 A점에서의 디플렉션과 처짐과 슬로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Y인데 지금 뭐냐면 X를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0을 넣어주면 뒤에 이 값만 남으니까 마이너스에 32i에 W0에 4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는 거죠. 그죠? L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처짐 값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이게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서 이 값이 y 값이 되는 거고요. 이때 세타 값을 구하면 세타는 지금 여기 있는 y 프라임에 여기에다가 x에다 제로를 넣어주면 그 값이 c1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c1 값은 따라서 세타의 지금 a 부분의 값은 24분의 w0의 l 세제곱에 2i가 붙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로 보면 우리가 세타는 이쪽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양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각도가 이 방향으로 세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세타가 이거만큼 도니까 이쪽 방향으로, 즉 이런 모양의 보의 처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5.3번까지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15.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외팔본데 길이는 L 더하기 A인데 길이 L만큼 되는 지점까지는 분포 하중이 주어져 있고 제일 끝에 L 더하기 A가 되는 C 지점에는 모멘트가 다음같이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의 AB 구간에서의 처짐 곡선 C과 그다음 B점에서의 지금 Y값과 처짐값과 세타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우리가 처음 이쪽 부분 다 포함을 해서 반력들을 다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AB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자르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RA가 존재할 거고 X 방향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X는 지우고 모멘트는 이렇게 여기에 MA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모양에서 실제 이 W는 WL이 2분의 L 되는 지점에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평형식으로 보면 지금 힘의 평형식을 보면 위쪽 부분을 양으로 잡으면 지금 RA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에 WL이 있고 이 값은 모멘트가 되니까 이대로 보면 이게 0이 돼서 RA는 WL이 되겠죠. 이 값은 WL입니다. 그리고 모멘트의 평형을 보면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A점을 지금 기준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A점 기준이니까 RA는 모멘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MA는 지금 우리가 이 방향을 줬으니까 이쪽 반대 방향이니까 지금 시계 방향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MA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WL은 MA하고 같은 쪽으로 돌리니까 WL 곱하기 2분의 L 그리고 나머지 모멘트가 여기 있는데 더하기 MC 즉 6분의 W의 L 제곱 이 값이 0이 됩니다. 이 값이 MC였던 거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MA는 이 값이 넘어가면 되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W의 L 제곱이 됩니다. 6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MA니까 WL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여기서 자유물체도에서 여기에서 V의 모멘트 M을 구하면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 방향이 아니고 이쪽 편으로 3분의 1 WL 제곱이 존재하고 여기로 WL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 하중이 있으니까 이 크기에는 W의 X만큼 있고 이 거리는 2분의 1 X만큼 여기가 X니까 아래쪽 V 위쪽 M이죠. 여기서 모멘트를 구하면 되니까 모멘트의 평형식에서
우리가 이 지점의 모멘트에 평형을 주면 되니까 모멘트 m이 존재하고 v는 없어지고 wx는 지금 m이랑 같은 방향이 되니까 더하기 2분의 1의 wx의 제곱, 길이가 2분의 1 x니까, 그리고 이 WL은 지금 이 모멘트하고는 반대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WL의 X, 그리고 이 부분 또 역시 포함이 돼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더하기 3분의 1 WL의 제곱,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멘트는 마이너스 2분의 1 WX의 제곱 더하기 WLX 마이너스 3분의 1 WL의 제곱, 그래서 모멘트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2i의 y의 2'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2i의 y의 1', 즉 세타는, 즉 2i의 세타는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 2니까 3 내려와서 6분의 1 w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될 거고 제곱, 여기는 상수니까 x 더하기 c1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이 i의 y는 다시 적분하면 되니까 4가 내려오면 24분의 1 wx의 4제곱 더하기 3이 내려오면 되니까 6분의 1 wx의 세제곱, 그럼 여기는 1이니까 2가 내려오면 되니까 6분의 1 wl제곱의 x의 제곱 더하기 c1x 더하기 c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여기서 경계 조건을 잡아보면 되니까 이 지점이 x가 0인 지점에서 모두 다 잡혀 있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x가 0인 데서 세타도 0이 되고 y도 0이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0, 0, 0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c1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c1이 0이 되고 여기에서 0, 0, 0 넣으면 이것도 0이었고 역시 c2도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니까 이 식 그대로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여기서 보면 이 식 그대로가 우리가 처짐곡선식과 세타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처짐곡선 y를 구하면 여기서 2i만 그대로 넘어가면 되니까 뭐 식을 좀 정리한다고 보면 마이너스 24 2i의 w x의 4제곱, 여기가 앞에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4니까 4 lx의 세제곱. 우리가 이때 확인 이 값들의 단위를 좀 차원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x의 길이의 4제곱이니까 여기도 l이 하나가 붙고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l이 하나만 붙고 세제곱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하다 보면 가끔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모두 다 차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긴 플러스가 되고 24가 빠졌으니까 4의 l제곱에 x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B점으로 보면 y인데 x가 l인 지점이 B점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l을 다 넣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의 4제곱 보면 1-4 더하기 4가 되겠죠. 없어지면 이대로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이게 B점에서 처짐이 되는 거고, 세타 B도 역시 y를 l을 넣어주면 되니까 이 식에서 그대로 l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2i의 l의 세제곱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앞에 숫자만 떼면 되네요.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이 값은 0이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이니까 이 값이 전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처짐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휘어서 다시 올라가니까 이 지점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처짐 곡선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B점에서 마침 딱 맞추어서 지금 0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 값이 B점이 가장 작은 처짐 값이 될 겁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세타가 0일 때가 가장 극소 또는 극대값을 가지니까 여기서는 내려온 쪽에서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에 있고 세타 0이 되니까 극소값, 최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y의 지금 그게 절대값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15.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문제에서는 지금 하중이 지금 반까지 있고 반 나머지 부분은 분포 하중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전과 같이 동일하게 A점에서의 당연히 반력을 구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ABS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자를 건데, 그럼 여기서 당연히 반력이 RA가 있고, 이대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W의 2분의 L만큼 하중이 들어오게 될 거고, 이 부분도 WL 나누기 2만큼 하중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같으니까 이 RA는 0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모멘트 값만 존재하게 될 것 같네요. 여기서 MA라고 이렇게 쓰고 나면 결국 시그마 FY 값이 0을 하면 이게 결국 RA가 지금 0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게 될 거고, 여기서 A점 기준으로 모멘트를 다 합치게 되면 0으로 보면 지금 마이너스 MA, 이 부분은 지금 MA하고 같은 쪽으로 지금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WL 나누기 2 곱하기 길이는 4분의 L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4분의 L이 될 거니까, 그 다음 나머지 이 부분은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겠네요. 결국 이 부분은 우력이 돼서 길이 두 개 곱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하기가 될 거고, WL 나누기 2 곱하기 여기까지는 4분의 3L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MA는 이대로 보면 마이너스니까 8분의 2가 되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넘어가면 4분의 1 WL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 두 힘만 보면 이쪽으로 방향으로 돌리는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 두 개의 길이의 차이가 2분의 1이 되니까 결국 우력은 WL의 제곱에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반대로 작용을 해줘야지만 전체적인 평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MA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식으로 계산해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 여기서 잘라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 방향으로 4분의 1 WL 제곱이 있고, 여기는 분포 하중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WX, 여기까지는 X고 아래쪽 V, 위쪽 M이 되겠죠. 그래서 모멘트의 평형식을 구해보면 이 모멘트가 그대로 모멘트로 남을 거고, 지금 이 점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V는 사라지고 WX는 같은 방향 더하기 WX의 제곱의 2분의 1이 되겠죠. 요 길이가 2분의 1 X니까 나머지 이 값은 지금 반대 방향 마이너스 4분의 1 WL의 제곱,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멘트는 마이너스 2분의 1 W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WL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EI의 Y의 2'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EI의 Y''은 EI의 세타가 되고, 적분하면 되니까 3이 내려와서 6분의 1 WX의 세제곱, 적분하면 되니까 X를 붙여주면 되겠죠. 더하기 C1, 그리고 EI의 Y는 이걸 다시 적분하면 되니까 24분의 1, 4가 곱해지면 되니까 WX의 4제곱 더하기 2가 다시 곱해지면 되니까 제곱 더하기 C1X 더하기 C2가 되겠죠. 이제 경계 조건을 찾아보면 되니까, 경계 조건은 당연히 여기에서 완전히 다 잡혀 있는 거니까, 지금 X가 0일 때 세타도 0이 되고 Y도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타를 0을 넣으면 0 더하니까 C1은 0이 되고, 밑에 식에서도 역시 C2도 0이 됩니다. 그래서 0, 0. 그래서 주로 보면 이쪽이 잡혀 있지 않고 자유단인 경우에는 풀기는 좋지만, 힘을 구하기 반력을 안 구하니까 풀기는 좋지만 나중에 적분상수를 결정할 때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잡혀 있는 시작 부분이 잡혀 있을 때는 초기에 반력들을 구해야 되는, 병식에서 반력들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 탄성 곡선식까지 내려왔을 때는 나머지 부분이 거의 다 0이 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YB하고 세타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YB는 결국 X가 2분의 L일 때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지금 보면 2i분의 W가 남고 여기서 보면 L이 결국 4제곱까지는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곱 있으니까. 그래서 앞쪽은 마이너스 2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를 그대로 눌러보면 마이너스에 1에 괄호 열고 밑에만 다 있으니까 2의 4제곱 더하기 1에 8 곱하기 4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384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384분의 11 EI의 WL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뒤쪽에 있는 쪽에서 고정된 쪽에 뒤쪽 같은 힘이 걸렸는데 먼 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모멘트 영향을 많이 주니까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위쪽으로 올라간 B 부분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타 B를 구하면 역시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식에다 넣어주면 되니까 2i의 W의 L의 세제곱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x만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분수로 괄호 열고 6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8분의 1이네요. 나누기 8 하면 48분의 5 2i분의 WL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양이라는 건 지금 이 모양으로 세타가 양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위쪽에 올라와 있고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보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역시 4분의 L 되는 지점을 이 값에다가 넣어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멘트 값만 구할 수 있으면 이 2' 값을 EIY의 2'이라고 식을 놓고 한번 적분 또 한번 적분한 다음에 이 보에서의 경계 조건을 찾아서 적분 상수를 제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식을 정리를 해주면 다음 같은 문제들을 보에 처진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